한국 기업을 고소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준호의 생활 ESG. 오늘은 20배 빠른 5G 문구 고발, 페루의 호수 범람으로 독일 RWE사 소송, ESG 시대의 소송 리스크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 U+를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동통신 3사가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 라고 광고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과학기술통신부가 지난해 통신품질 평가를 했는데 5G 서비스가 LTE 서비스보다 다운로드가 4배, 업로드 1.5배로 광고한 것보다 속도가 더 느렸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5G를 사용하고 있었던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하게 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시민단체 이제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란 곳에서 작년도에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를 했는데, 공정위가 원래는 이제 지역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중대사안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사 이제 소비자정책국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 이 중대사안으로 본 거죠. 그래서 소비자주권 시민회의가 통신 소비자들이 LTE보다 더 비싼 5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기후나 환경 그리고 소비자 권리 부분에서 눈높이들이 높아지고 하면서 예전에는 어떻게 좀 용인되던 어떤 마케팅이나 과대 광고 같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용인되지 않고 이제 소송까지 간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통신사의 문제만도 아니고 정말 글로벌하게 다양한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페루에 있는 농부가 독일에 있는 최대 전력회사에 소송을 건 사건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냥 한 농부가 갑자기 전기회사에다 전력회사에다가 소송을 걸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보시죠. 독일의 한 고등지방법원에 독일의 최대 전력회사인 RWE를 상대로 무명의 페루 농부 사울 루시아노 리우야라는 분이 소송을 냈습니다. 왜 이 소송을 일단 어떤 배경에서 냈냐를 보면 1941년도에 페루 이분이 살고 있는 게 후아라즈라는 동네인데 인구 10만 정도인데 1941년도에 호수가 범람을 해서 1800명 정도가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어떻게 발생했냐면 페루 옆에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웠던 그 안데스 산맥이 위치하는데 그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안데스 산맥의 이제 높은 부분에 만년설 이제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눈이 녹은 겁니다. 그 눈이 녹아서 땅으로 내려오고 이제 산사태도 일어나고 호수들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게 이제 범람을 하게 돼서 물이 넘쳐가지고 1800명 정도의 지역 주민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걸 뭐 빙하호 범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1940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뭐 공소시효도 이미 뭐 한참 지났겠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소송을 걸었느냐? 지금 2021년도인데 아직까지도 그게 범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인 사울 루시아노 리우아 분이 독일 환경 변호사와 함께 RWE가 우리 호수 범람 문제를 유발했다. 그래서 이제 독일 법원에다가 기후 소송을 제기합니다. RWE가 온실가스 배출월인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는데 이 RWE가 유럽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나와서 온난화에 영향을 끼치고 그 온난화를 통해서 빙하호 범람에 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처음에 2016년도에 소송을 이제 에센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기각이 됐고요. 근데 항소를 했고 또 17년도에는 함 고등 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 추가 증거를 수집한 후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FT에서도 이 기후변화 소송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평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건의 시작이 1940년도. 그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반복된 문제가 사실 그 RWE라는 회사, 유럽이라는 반대편에 있는 독일 특정 회사를 지칭해서 기후소송을 냈는데 처음에는 허무맹랑하다 했지만 이제는 근거가 있다. 한번 더 조사해보자. 조사한 후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기후위기만 있느냐? 아니죠. 이 사건도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이런 총기 범죄, 총기 사고 이런 것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사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2019년도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건 피해를 입고 살아남으신 생존자분과 유가족이 한국 기업을 고소를 합니다. 당황스럽죠? 참고로 그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는 미국인 백인이고 또
한국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국 기업을 갑자기 고소를 했느냐. 한국 기업을 고소한 이유를 보시면 범인이 사용했던 총기의 대용량 탄창을 만든 기업이 경창산업이라는 한국 기업이라고 합니다. 뭔가 논리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 경창산업이라는 곳의 미국 지사와 한국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좀 더 봐보시면 고소인들이 여기에다 더 이제 고소한 것뿐만 아니라 이 대용량 탄창 판매 중단 명령까지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요. 이제 유가족 일부를 변호하는 조나단 로이란 사람이 그간 총기 제조업체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수많은 소송이 제기됐는데 우리가 아는 한 이번 소송은 대용량 탄창 제조업체의 마케팅, 제조 판매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마케팅, 제조 판매 이런 물품 자체의 책임성을 보는 그런 소송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까 그 페루도 그렇고 이런 사건들이 조금씩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죠. 보시면은 고소인들이 소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경창산업이 대용량 탄창이나 총기 난사 사건에서 미국인을 테러하고 학살하는데 반복해서 사용되어 온 점을 알고 있었다. 합리적인 안전조치나 심사, 제한 없이 학살의 도구를 팔았고 심지어 규정이 없고 익명이 보장돼 범죄자들이 많은 인터넷 상점으로 고객을 유도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처럼 이런 사건들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ESG 리스크 기업이 국가 상대 소송을 잇따라 하고 있다. 오히려 평판 위험에 노출이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좀 보시죠.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인데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거대 기업에 기후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런던 경제대학의 조아나 세처 연구 조교수는 이번 달에 로얄 더치 쉘을 포함한 대규모 화석연료 회사를 상대로 최소 3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고요. 세처 교수는 금융위험, 수탁 업무, 기업 실사 이런 ESG 관련 주제, ESG 관련 사항에 초점을 맞춘 청구가 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반발이 적지를 않고 네덜란드 정부가 2030년까지 석탄 연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 이렇게 국가 목표를 발표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환경단체들이 당연히 국가가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고 앞서 있는 이제 환경단체 NGO들은 더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얄 더치 쉘의 온실가스 감축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5% 감축을 해라. 이런 판결을 받은 거죠. 로얄 더치 쉘이. 그래서 네덜란드 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또 밝혔고 RWE는 아까 말했던 독일 전력회사는 또 역시 네덜란드 정부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인해서 오히려 여기는 손해배상을 해라. 우리가 너네 목표 때문에 우리가 큰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 우리한테 14억 유로 1조 8,900억 원 정도를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했죠. 여기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기업이 어떻게 국가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보면은 에너지 헌장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안에 또 이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조항이라는 게 ISD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국제 협약에 따라서 기업이 정부의 환경 관련 조치가 있을 때 이거에 영향을 받았다. 이걸 입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 제소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업들이 정부에다가 기후 관련 문제로 소송을 또는 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정부에 소송을 거는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또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보면 그게 관례처럼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기업이 이런 소송과 관련해서 오히려 평판 위험에 노출된다는 좀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지난 20일에 이제 RI 외신 보도에 따르면 클라이언트 어스라는 NGO 단체가 거기에 소속된 무역 및 환경 변호사 베르헤 이분이 정부를 고소하는 회사들은 기후 대응을 늦추는데 모든 것을 다 했고 이제 그들의 자초자산에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아까 ECT 관련 ISDS 조항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회사들이 우리 파리 협약에 맞춰서 1.5도 이하로 상승을 제한해야 되고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는데 당신들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진다. 그리고 이제는 이 좌초자산, 석유화학이라든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기후변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좌초자산에 대해서 보상까지 받으려고 한다.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네덜란드 금융 컨설팅 회사 파이낸스 아이디어스의 빈센트 ESG 투자국장은 RWE의 주주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단기 기후전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이런 소송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RWE의 주주면은 RWE에서 회사 가치가 떨어졌을
해서는 안 되니까 이런 석유화학 전력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후전환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리스크,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거 보면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거를 당연히 손해보면 안 되니까 주주 입장에서 지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파리 기후협약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투자자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을 지지한 투자자로 남고 싶다면 RWE나 유니퍼 같은 기업 주식을 계속 보유할지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SG 리스크가 법적 소송까지 비화되면서 기업의 제품 책임, 진정성 있는 마케팅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상황 속에서 ESG 트렌드, 그리고 이제는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그 눈높이를 높였고 기업들의 이런 정부 소송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소송을 걸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자초자산에 가까운 산업군에 있는 회사들이 친환경 쪽이라든지 이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 전환을 하고 있고, 또 공급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ESG 워싱이나 이런 과대 광고, 과대 포장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 투자자나 소비자들이 감시하는 눈이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아마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준의 생활 ESG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